모두의 지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모두의 지인은 그 결혼정보 업체 회사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모두의 지인이 이 노말틱 주제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헉, 뭐야? 결혼정보 업체가 털렸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제가 좀 달라요. 보통 제 유튜브 라이브에 나왔다면 보통은 피해자로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로 제 채널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두의 지인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해킹을 한 사건으로 이제 제 유튜브 라이브 주제에서 이게 참 신박하긴 해요. 보통 제 라이브에는 피해자로 보통 등장을 하시는데 가해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정보 회사 모두의 지인 공동대표가 경쟁사의 고객 정보를 해킹해서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사건의 전말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자, 이 모두의 지인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이 인플루언서 분이 해킹을 지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이 해킹을 지시한 게 아니라 이분과 같이 이 모두의 지인을 같이 운영하는 공동대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공동 운영하는 신씨라고 해요. 이번에는 신씨입니다. 자, 이 공동대표자 신씨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커를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화이트 해커를 고용한 게 아니라 블랙 해커를 고용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결혼정보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보통 같은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잖아요. 자, 이 정보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지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결혼정보 업체를 해킹하도록 블랙 해커를 고용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의 지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결혼정보 업체들의 고객정보 DB를 수차례 빼냈다. 2020년 9월에 A사 68,848건, 같은 해 12월에 B업체 31,375건, 11월 C사에서 152,578건, D사에서 29,198건, E사에서 68,848건. 야, 이거는 충격적이죠. 뭐 한 곳을 턴 게 아니라 결혼정보 업체 A, B, C, D, E 사에서 사실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빼돌린 겁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과연 이 재판 결과는요, 징역 2년에 회사는 벌금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는 뭐 판결일 수 있어. 보통 이 재판 판결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힘든 뭔가 그 정의라는 게 있어. justice. 여러분들 뭐 justice를 공부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 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대요. 그 블랙 해커를 고용해서 경쟁업체의 DB를 해킹하면 벌금이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뭔가 짜네? 뭔가 굉장히 조금 야박하네? 굉장히. 아무튼 그렇대. 경쟁업체의 DB를 수십만 건을 털어도 그렇습니다. 700만 원이라고 해요. 뭐 어쨌든 뭐 이 공동 대표의 뭐 개인 일탈이다 뭐 이렇게 뭐 했을 수도 있죠. 뭐 회사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대. 근데 이게 이 회사만 이랬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져왔느냐? 사실 과거부터 이 경쟁업체를 해킹해서 고객의 정보를 빼돌리는 게 원래 많았습니다. 과거에 2023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언론사, 결혼정보업체 등을 해킹해서 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아예 따로 있었어. 각종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그냥 싸그리 올인원 패키지로 운영하던 범죄 그룹이 검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전문 해커들을 이용해서 피해를 본 웹사이트는 언론사, 결혼정보업체, 주식투자 상담업체, 성형병원 등등등 이런 고객 정보를 해킹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피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한테 말해줬어. 저기요, 님들 털렸어요. 라고 하니까 이 업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네? 저희요? 해킹을요? 실제로 해킹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경찰에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고객 정보가 몽땅 털린 사실조차 몰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부랴부랴 경찰로 해킹 내용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털렸겠죠. 아무래도. 그쵸? 이렇게 털린 데이터가 몇 건이냐? 고객 정보 700만 건. 그러니까 우리 개인 정보가 통신사에서 털리든 어디에서 털리든 사실 우리 정보, 우리의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우리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쵸?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유출되어서 모아보면 700만 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자, 이렇게 700만 건을 빼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조직에서 해킹 실무는 IT 기업 등에서 현장 경험을 연마한 이력이 없는 25살 청년 한 명이 전담했다라고 합니다. IT 기업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모의 해킹도 안 해봤어. 정보부 안에서 일을 안 해. 하지만 관련 이력이 비슷한 범죄는 있었대.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빠르게 블랙 해커 태클을 타신 분이겠죠. 자, 그런데 현장 경험 없이 어떻게 700만 건을 털었느냐? 여러분들 의아하죠? 바로 어떻게 털었는지 알고 보니까 보안 업데이트 동향을 분석을 했. 새로운 신규 취약점이 나오는지를 계속 꼼꼼히 체크를 한 거야. 그러다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곳 발견이 되면 딸깍해서 클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업데이트 안 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 385곳. 여기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딸깍해서 700만 건이 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청년을 보시면 관련 이력 없고 빠르게 블랙 해커 태클을 탔구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블랙 해커 태클을 타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 대가로 신 씨는 해커에게 1000만 원 등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1000여만 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A, B, C 1, 2, 3, 4, 5 다섯 곳을 해킹했는데 1000만 원? 이거 헐값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 알죠? 지금 이런 분들조차도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해킹을 해도 이런 블랙 해커들이 받는 금액은 사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사실 어딜 가겠습니까? 커리어적으로 인정을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섯 곳을 모의 해킹을 프리랜서로 돌잖아요? 1000만 원 훨씬 더 법니다. 몇 배를 더 벌어요. 그러니까 워라벨로 따져만 봐도 솔직히 말하면 블랙 해커보다는 화이트 해커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덕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팩트가 그래. 여러분들 제발 이런 기사들이나 혹은 영화들을 보고 블랙 해커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거 암암리에 이렇게 고객 정보를 판매하고 혹은 해킹하는 게 실제로 과거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과거 2021년인가 2022년쯤에 저한테 그런 요청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진짜로 제가 2021년 그쯤에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10,000명 정도 됐나? 1000명 정도 됐나? 1000명에서 10,000명 그 사이였을 것 같긴 한데 그 시기에 정말 카카오톡 채널로 그리고 이메일로 이런 연락, 이런 제의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저희 마케팅 회사인데 경쟁업체 DB 털어주시는 의뢰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 진짜 그냥 워딩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경쟁업체 DB를 털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분이 있는 것 같아 이미. 근데 이런 게 되게 뭔가 당연한 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모르는 이 업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경쟁업체의 DB를 털어가지고 공유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계가
이런 시장이 뭔가 있나 봐요. 제가 그 제안을 받지 않아서 그 시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마치 그 시장이 있는 것 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 제안을 받을 때. 뭐 마케팅 회사도 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시는 곳에서도 경쟁업체 DB 혹은 경쟁업체 디도스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듯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업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우리들의 정보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에 있는 고객 정보인데 이 고객 정보를 타 업체에서 타 경쟁 업체에서 해킹해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통신사가 털려 가지고 지금 어질어질하다.' 뭐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사실 우리의 민감하고 이런 개인 정보들이 마케팅 회사 뭐 이런 뭐 보험 회사 뭐 이런 주식 투자 업체 이런 곳에서 암암리에 우리의 개인 정보들을 사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업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 좀 억울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투자 업체인데 어떤 경쟁 업체에서 이제 저희가 고객 정보를 DB를 돈 주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업체에서 앞으로 이 DB를 안 주겠다, 못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업체 DB 혹시 해킹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이게 저는 처음에 읽고서는 피해자인 줄 알았어. 저는 그 사연을 보고 되게 안타깝고 뭔가 구구절절한 좀 억울한 사연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당연하게 우리의 개인 정보를 암암리에 뒷단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 당연했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잡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고객 정보 우리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곳들 있죠. 고객 DB 정보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업계에 대해서 쪼끔 '한번 좀 조사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불법적으로 분명 사고 팔고 하는 이 업계나 이런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막히지 않으면 솔직히 뭐 '통신사가 털렸다. 뭐 어디가 털렸다.' 뭐 의미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